어느 작은 마을에 영민이라는 중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언제부턴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피곤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고 몸은 예전과 달리 움직이기조차 싫었습니다. 영민은 건강을 위해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지만 거창한 운동은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걷기의 건강 이점에 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사는 걷기가 얼마나 심장 건강에 좋은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몸의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라는 작은 호기심에 그는 다음날 아침 집 근처 공원으로 나섭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고 맑은 하늘은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5분 정도로 시작했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걷기의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걸으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가벼운 인사가 오갔고 그러한 소소한 교류가 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걷기 시작한 이후로 영민은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고 늘어난 에너지에 더욱 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은 그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는 점점 긴 경로를 택하고 자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걷던 여정은 때론 가족이나 이웃을 초대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들은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며 걷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마을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몇 달 후 영민은 자신이 걷기를 시작한 이후로 더 이상 이전의 무기력한 자신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되었고 몰랐던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단조로운 생활에서 평소 즐기지 않았던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게 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끝이 없는 길을 걸으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더 나은 자신이 되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걷기의 놀라운 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그의 영향으로 하루 한 걸음 운동 모임이 마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점점 커져 마을 사람들이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행복을 찾는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민은 한때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작고 단순한 행동이 한 사람의 삶과 나아가 공동체의 삶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느끼며 행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심한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던 송민수는 이왕 이렇게 된 것, 면역력을 강화할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이른바 슈퍼푸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다양한 색깔과 비타민을 함유한 채소와 과일이었다. 특히 파프리카, 브로콜리,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송민수는 매일 아침 브로콜리와 시금치로 만든 스무디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또한 송민수는 다양한 베리를 주목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등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오전 간식으로 다양한 베리를 믹스하여 먹거나 요거트에 곁들여 먹는 방식을 택했다. 이 슈퍼푸드들은 그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고 피로함이 줄어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그는 한국 전통 음식 중에도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음식들이었다. 송민수는 발효 음식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결국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설명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는 매일 식사에 김치를 곁들이거나 된장국을 즐겨 먹기 시작했다. 송민수는 또 하나의 슈퍼푸드를 자신의 식단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마늘이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마늘을 섭취하기로 결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에 마늘을 많이 사용했다. 신맛이 나게 고기나 야채를 양념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마늘을 활용할 수 있었다. 송민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행에서 만난 마지막 슈퍼푸드는 커큐민이 함유된 강황이었다. 그는 강황의 면역력 증진 효과에 매료되었고 가루 형태로 차나 커리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의 시그니처 음료인 골든밀크를 만들어 즐겼다. 따뜻한 우유에 강황 가루와 약간의 꿀을 섞어 만든 이 음료는 그에게 안락한 밤을 선물해 주었다. 송민수는 면역력 증진에 좋은 슈퍼푸드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한결 건강해지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더 이상 잦은 감기에 시달리지 않으며 그는 친구들에게도 이 슈퍼푸드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면역력 강화를 위한 송민수의 슈퍼푸드 여정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송민수는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아름다운 마을, 푸르고 무성한 숲 가장자리에 옛 약초사 엘라라가 살았다. 자연치료법과 음식의 치유력에 대한 그녀의 방대한 지식으로 알려진 그녀는 자주 마을 사람들로부터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요청받곤 했다. 어느 상쾌한 가을날 나뭇잎들이 황금빛과 호박색으로 물들던 때 특히 강한 바람이 마을을 휩쓸면서 독감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이 걱정스러웠던 엘라라는 그녀의 오두막에서 자연적으로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모임을 주최하기로 했다. 그녀는 마을의 소식을 전했고 정해진 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약초사에게 배우고자 모였다. 엘라라는 첫 번째로 꿀을 소개했다. 그녀는 이 황금빛 네크타르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자연 치유 특성이 있어 고대부터 식사와 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꿀은 목의 염증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물질이 되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 다음으로 엘라라는 마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강렬한 향으로 유명한 이 소박한 구근은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능력에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병사들은 질병과 싸우기 위해 마늘을 사용했고 그래서 엘라라의 건강 증진 음식 목록의 필수품이 되었다. 세 번째는 생강이었다. 엘라라는 생강이 요리에 사용되는 따뜻하고 매운 뿌리일 뿐만 아니라 염증을 완화하고 감기와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엘라라는 이어서 황금색 향신료인 강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색소인 커큐민은 뛰어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강황을 매일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면역 방어를 강화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을 사람들은 엘라라의 설명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그녀는 다음으로 요거트를 소개했다. 생균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건강한 장은 튼튼한 면역 시스템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엘라라의 다음 추천 식품은 시금치였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다수의 항산화제와 베타카로틴이 가득한 이 잎채소는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면역 시스템의 감염 퇴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일곱 번째는 베리류로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호흡기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라보노이드의 상당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아몬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엘라라는 이 견과류가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 작고 작은 한 줌만으로도 일일 비타민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심장 건강과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여덟 번째는 녹차였다. 에끌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녹차는 면역세포 건강을 증진하고 산화물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신뢰할 만하다고 엘라라는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엘라라는 가금류를 언급하며 비타민 B6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치킨과 칠면조는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혈구 생성을 도와 건강한 면역 반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모임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엘라라에게 감사를 표하며 허브와 향신료, 씨앗과 견과류로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돌아갔다. 그들은 이러한 면역 강화 음식을 일상생활 속에 잘 녹여내겠다고 다짐하면서 건강과 활력이 꽃피는 계절을 기대했다. 엘라라는 그녀의 타고난 지혜와 약초 지식을 통해 단순한 음식 목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마을이 겨울철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웰빙의 직무를 직조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언젠가부터 자주 감기에 걸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감기 같은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약을 달고 살 지경이었다. 매번 병원에 가는 것도 번거롭고 무엇보다 감기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이 너무 커져서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했다. 매일 아침 빠뜨리곤 했던 아침 식사를 챙기기 시작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먹으려고 노력했다. 예전에는 시간 없다는 핑계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지만 이제는 신선한 과일과 요거트를 챙겨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둘째, 수면의 중요성을 들었는데 과거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곤 했지만 요즘은 최소 7시간은 자려고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 셋째, 운동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헬스장을 따로 가기보다 매일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걷기만으로도 생각이 정리되고 몸에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주말에는 주변 산을 한 번씩 오르며 자연의
상쾌함을 만끽하기도 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면역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잠깐씩 호흡,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차츰 쌓이면서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것을 느끼곤 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음식의 과다 섭취를 줄이고 가능하면 건강한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과 설탕을 최소화하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려고 했다. 외식할 때도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려는 노력을 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감기를 피하게 되었고 몸도 점차 건강하게 변했다는 것을 느낀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오히려 이전에 무관심했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다.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되었다.